3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르완다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옥에 가까웠던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르완다 내에 후투와 투치 두 민족이 서로 증오하며 가족, 일가친척, 친구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서로 총칼을 들고 처참한 사륙을 벌였고, 그 결과 르완다는 인구 500만 명 중 20%인 100만 명이 희생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죠. 현재도 전 국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학살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정도로 한 나라를 피로 물들인 끔찍한 내전을 겪은 르완다. 하지만 놀랍게도 30년이 지난 현재 르완다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되었죠. 여행을 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밤에 여성이 혼자 거리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발달되었고, 모든 국민은 12년간 무상 의무교육을 받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 7.8%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국가로 손꼽힐 정도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르완다. 그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판을 치던 19세기 말, 이 당시 르완다는 독일 제국의 동아프리카령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이 패배하면서 벨기에의 위임 통치를 받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승전국이었던 벨기에가 르완다를 돕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승전국이 기존 식민지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즉, 패전국 식민지를 즉각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대신 다스리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당시 르완다는 인구의 14%는 투치족, 나머지 85%는 후투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주로 소를 키우고 상대적으로 부유함은 투치 계층으로, 이들 대개는 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많았습니다. 반면 농사를 주로 짓거나 상대적으로 가난하면 후투가 되는 단순한 사회적 계급이었습니다. 즉, 투치와 후투는 부유했던 사람도 가난해지면 후투가 되고, 농사를 짓던 후투가 소를 많이 키우면 투치가 될 수 있는 단순히 신분이 바뀌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벨기에는 아주 영약한 방식으로 르완다인들을 다루는데요. 벨기에는 14%를 차지하는 투치족이 키가 더 크고 피부가 더 밝으며 얼굴 윤곽이 유럽인과 더 비슷하다는 이유로 더 진화된 인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후투족은 체격이 작고 농경 중심의 생활을 하는 부족이라 덜 발달된 종족이라고 평가했죠. 이는 유럽에서 유행했던 인종 우월주의에서 비롯되었는데, 벨기에는 투치족을 지배계층으로 임명하였고 모든 행정직, 경찰, 군대의 주요 지위를 주어 후투족을 억압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에는 투치족과 후투족을 명확히 구분하는 인종 신분증을 도입해 신분증에 투치, 후투를 명시하면서 변경할 수 없는 인종으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렇게 14%의 투치족이 후투족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이 인종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었고, 그로 인해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벨기에가 정해놓은 악랄한 인종 신분제는 수십 년에 걸쳐 르완다를 병들게 했고, 후투족과 투치족은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후투족이 우리도 정치 권력을 가져야 한다며 반투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후투족이 투치족 왕국을 무너뜨리는 르완다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이 혁명 과정에서 약 2만 명의 투치족이 학살되고 15만에서 20만 명이 인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1962년 르완다는 벨기에로부터 독립과 함께 후투족 출신의 그레구아르 카이반다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후투족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합니다. 후투족 정권이 탄생하면서 투치족은 정부와 군대에서 축출되고 공식적으로 차별받는 계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투치족 출신들은 대거 학살당하거나 나라를 떠나야 했고, 특히 우간다로 망명한 투치족들은 다시 르완다로 돌아가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세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망명 투치족들 속에서 훗날 르완다를 바꿀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현재 르완다의 대통령이자 한때 모든 것을 잃고 르완다를 떠나야 했던 폴 카가메입니다. 그는 우간다에서 난민으로 살면서도 언젠가 다시 르완다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980년대 카가메는 망명한 투치족 출신들을 모아 르완다 애국전선, 줄여서 RPF를 결성해 조국을 되찾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르완다에서는 후투족 출신의 독재자 주베날 하브자리마나가 장기 집권하며 투치족 탄압을 지속하고 있었고, 경제마저 악화되면서 후투족 내에서도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1990년 카가메와 RPF는 르완다를 전격 침공하며 내전의 서막을 열었고, 내전은 약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증오 또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전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1993년 르완다 정부와 RPF 간의 휴전협정이 체결되며 일시적으로 전투가 멈춥니다. 그리고 1994년 4월 6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르완다의 주베날 하브자리마나 대통령과 부룬디 대통령 시프리엥 은타랴미라가 동시에 암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르완다 수도 키갈리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격추된 것이었죠. 사건 발생 직후 후투족 극단주의 정부는 투치족이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가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소행이었든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이를 이용해 투치족을 몰살한 명분을 캐치합니다. 사실 대학살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후투족 극단주의자들은 투치족을 말살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두고 있었죠. 즉, 대통령 암살이 학살을 개시할 신호가 되었던 것이며, 전국 각지에 마체테 수십만 개가 배포되었을 정도로 이미 학살에 필요한 무기와 인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투치족을 죽일 명단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대통령 암살로부터 촉발된 르완다 학살은 군인들과 일부 집단들에 의해 자행된 일반적인 학살과는 달리 민간인들까지 적극 동원되어 감히 형언할 수 없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후투족 민병대들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로 부르며 바퀴벌레는 모두 잡아 죽여도 된다라는 선동하에 후투족 민간인들을 학살에 동참하도록 했는데 신청서만 작성하면 각종 총기는 물론 나무를 자르는 칼인 마체테도 지급하여 살인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죠. 문제는 르완다인 중에는 후투족과 투치족이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한 경우도 많았고 서로 친구 사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친구가 친구를, 가장 친절했던 선생님이 제자들을 단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영상으로 차마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광경이 르완다 전역에서 벌어졌고 학살에 타겟이 된 투치족들은 르완다 애국전선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단지 투치족처럼 생겼다라는 이유로 무고한 투투족이 살해당하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하니 당시 르완다가 얼마나 확살의 건기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 수 있죠. 학살은 약 100일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르완다 내 투치족 70%가 학살당했고 후투족 온건파를 포함하여 약 100만 명에 가까운 르완다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당시 르완다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한편 대통령 암살 사건 직후 폴 카가메의 RPF는 곧바로 반격을 개시하여 정부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수도인 키갈리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수도 키갈리를 점령하고 18일에는 르완다 대부분을 장악하며 피로 얼룩진 내전에서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이로써 어릴 적 후투족의 탄압에 의해 난민이 되어 타국에서 자란 폴 카가메는 자신이 직접 르완다 애국전선을 이끌고 광기에 사로잡힌 르완다 내전을 종식하는 그야말로 구국의 영웅이 되어 조국에 돌아왔습니다. 폴 카가메는 투치족 출신이었고 내전을 승리한 RPF 또한 투치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후투족들은 카가메가 자신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실제로 약 100만 명 이상의 후투족 난민들이 카가메의 복수가 두려워 옆나라 콩고로 집단 망명을 했지만 카가메는 오히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라며 자기 선에서 민족 갈등의 종지부를 찍으려 했습니다. 그는 차별과 핍박으로 얼룩진 르완다를 안정시키기 위해 후투족 출신 파스테르 비지몽구를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자신은 부통령에 오르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물론 사실상의 실권은 카가메가 전부 쥐고 있었기 때문에 비지몽구 대통령은 명목상의 지도자일 뿐 실제 권력은 모두 카가메가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내전이 끝난 르완다는 말 그대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카가메는 더 이상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는데 먼저 르완다 대학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족 간의 혐오를 멈추겠다는 취지의 차별금지법을 헌법 조항에 넣습니다. 더 이상 후투족과 투치족으로 나뉘지 않으며 인종, 종교, 민족에 대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현재 르완다 내에선 아예 서로 후투냐 투치냐라고 묻는 것조차 금지라고 합니다. 또한 가차차라는 전통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 다시 도입되는데 각 마을에서 자체적인 재판을 열어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방식이죠. 대학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국민만 전체의 20%나 되니 학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국민은 그보다 더 많겠죠. 이 모든 사람들을 처벌한답시고 강경책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거대한 혐오 문제가 일어날 것임을 대비한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과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공존하는 길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카가메는 르완다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르완다 국가 예산의 17%를 교육에 투자하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이로써 르완다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 총 12년 동안 무상교육을 제공하여 앞으로 르완다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죠. 또한 1994년 당시 단 한 개밖에 없었던 대학교가 2010년에는 29개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교육 투자의 성과로 30년 전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문맹이었던 르완다 국민이 현재는 2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 할당제 실시입니다. 폴 카가메는 집단 학살로 인해 급격히 감소해버린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라 여성 할당제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60% 이상의 의석을 여성 의원이 차지하였는데 이는 북유럽 선진국에서나 웃도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폴 카가메는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처럼 가난한 국가에서 시작하여 엄청난 경제성장 신화를 이룬 국가들을 모티브로 하여 개발도상국 발전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개발 당시 대한민국의 상징이었던 새마을운동을 르완다에도 도입하여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요즘도 르완다 곳곳에 새마을 깃발이 휘날리고 새마을 조끼를 입은 르완다인들이 농작물을 개간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여행 금지구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불안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 르완다는 몇 안되는 치안 우수 국가로도 유명한데요. 2023년 BBC 선정 여성 혼자서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탑5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든 장소 곳곳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찰과 군대가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여행객들이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할 정도의 치안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24년 7월 15일 그는 99%라는 엄청난 득표율로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간접 선거가 아닌 투표권을 가진 르완다 국민에 의한 투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의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대부분의 르완다 국민이 폴 카가메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르완다 국민에게 폴 카가메는 내전을 종식시킨 구국의 영웅이며 나라를 발전시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위대한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리더십은 강력했지만 동시에 논란도 많았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언론과 정적들은 탄압당했으며 기자들이 실종되거나 암살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강력한 리더로 불리지만 동시에 아프리카의 또 다른 독재자라는 비판도 받고 있죠. 일단 2034년까지 집권이 확정된 폴 카가메, 과연 그는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으로 이끈 뒤 국보로 칭송받으며 평안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